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구독자 한 분께서, 명장님, 난초 이거, 저는 돈은 크게 좀 생각이 없고, 연금 좀 나오는가 봐요. 대충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더 즐겁게 돈을 좀 쓰더라도 취미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미는 어떻게 하는가를 저에게 물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그 상황을 재현해서 재구성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취미란 무엇일까요? 바로 즐거운 일을 놀기 삼아 하는 게 바로 취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취미는 반드시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일, 업, 부업, 짬부업 등은 소득을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겨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취미는 조금 가볍게, 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또 돈을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사실은 일과 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난초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하나가 취미와 부업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모든 난실에는 가보면 처음에 다 취미를 하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본전 생각이 나고 주변에 드문드문 실적을 내는 난초를 보게 되면 나는 왜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욕심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놀기 삼아 치던 친구 아버지 운명하시는 데 가서 밤새 치는 고스톱도 잃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따서 누구에게 좀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이건 욕심이라기보다는 본능이겠죠. 자, 우리가 오늘 취미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는 즐겁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난초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난초를 바로 사는 일이죠. 쇼핑하는 것입니다. 살 때 즐거움이 취미에서는 절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프로들도 마음에 드는 품종, 눈에 띄는 품종, 가슴이 두근거리는 품종을 사게 되면 그게 나중에 본전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즐겁고 흥미롭고, 그 난초 결과가 본전이 안 된다는 게 정확히 인지가 될 때까지는 행복하고 즐겁고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프로들도 그런데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업은 상황이 다르죠. 부업은 반드시 돈을 만들어야 되죠. 부업은 투자금이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잉여된 산물 금액이 원하는 일정 금액을 반드시 충족시켜야만 되는 것이죠. 두 개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의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취미는 부업에 비해서 여러분 3배를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취미는 난초라는 걸 통해서 오르가즘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부업은 무엇이겠습니까? 난초를 물 주고 비료 주고 길러서 나오면 과일을 따다 팔듯이 결실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취미는 결실이 아니죠. 그 난초와 교감 피드백을 통해서 가치를 만든다는 것이죠. 가치, 물론 돈으로도 환산할 수 있지만 돈보다 더한 가치가 많이 있죠. 어쩌면 부업은 레슨을 받지 않아도 지정된 품종을 사서 지정된 등급을 생산하기만 하면 어지간하면 다 성률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본인이 피부를 체감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작은 그림을 그려도 서신이나 화랑이 나서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 취미의 유형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난초면 다 좋아, 동양란이면 다 좋아라고 하는 난초 그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동양란이라야 돼라는 거죠. 우리 서양란과 동양란은 좀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출란이어야 돼라는 점입니다. 출란은 일경일화이죠. 출란은 임신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다른 일경다화라고 부르는 혈안들은 임신기간이 짧죠. 자, 이렇게 해서 출란을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출란이라 하더라도 한국 거여야만 돼라고 하는 영역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출란 한국산이 가장 예쁘고 가장 수준 있고 가장 좋습니다. 이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미국에서조차도 인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 한국 출란만이 가지고 있는 국수풍이 있죠. 봉화, 릿비, 4가지를 갖춘 난초가 우리나라에서만 대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나 한국 출란이어야만 돼 라고 하는 또 영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기왕 한국 출란이면 얘가 하나보다는 2개, 반 개보다는 1개, 또 2개보다는 2.5개 등등으로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이죠. 얘를 좀 더 갖춘 쪽으로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품종을 이것저것 구색을 다 갖추었어. 우리 난초 품종이 계열로 치면 25개 아니겠습니까? 여배가 9개죠. 여배가 미엽, 환엽, 단엽. 그다음 줄무늬가 산반, 복륜, 중투, 얼룩무늬가 서반, 호피반, 사피반 이렇게 9개 있습니다. 그 9개 중에 우선순위를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 위주로 설정을 해놓고 순위가 뭐가 1등이 되든 9개 랭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컬렉션이라는 게 우리 취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그 컬렉션도 하이 옵션, 하이 엔드 옵션, 그리고 얘를 많이 갖춘 이런 보다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려고 우리는 많은 돈과 예산을 만들게 됐죠. 또 이렇게까지 난초가 무슨 취미야? 취미는 그저 몇십만 원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동차 마니아, 우리 시계 마니아, 여러 가지 마니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니아는 프로입니까? 프로 아니죠. 취미인 중에 어떤 수준이 조금 높은 심도 있는 취미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마니아가 과연 시계 장사를 하려고 할까요? 그 어려운 월급을 타서 시계를 사려고? 자, 우리가 어떤 이 세계의 깊숙한 경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경우라면 시계는 시간만 보는 것이니 핸드폰에 다 있는데 뭐 하려고 돈 들여 시계를 샀냐? 그걸 차라리 집을 사고 다른 쪽으로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이 시계라는 문화 속에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는 분들이죠. 자, 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숙하게 들어오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5만원짜리 중투나 5억짜리 중투나 다 똑같죠. 우리 조직병에서 나오는 중투, 한국산 자연산이라면 1억을 넘어갈 정도의 수준인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는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짜 짝퉁 이미테이션은 가짜일 뿐이죠. 심지어 저는 이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택시, 외제차인가요? 독일산. 그 택시 운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택시에 외제차를 다 합니까? 물으니까 자기가 자동차 마니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입금 다 하고 나면은 뭐 차 활부 찍다 끝나겠습니다 라고 물었더니만 빙그레 웃으시면서 활부 찍다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합니까? 물으니까 자기는 꿈이 좋은 차를 모는 게 꿈이라고 하는군요. 자, 우리가 어떤 깊숙한 경기에 가보지 못한 분들의 섣부른 판단과 생각으로 그 세계의 깊숙한 곳에 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우리가 비웃거나 할 필요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단순하게 제 얼굴을 찍는 이 장비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지만 카메라를 달고, 카메라를 할 수 있지만 접사를 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문화이고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고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좀 마찬가지죠.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업을 하는 경우는 비싼 난초를 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다 동일하시죠. 왜냐하면 비싼 게 비싼 걸 섞여 놓으니까. 이 부업은 우리가 취미라는 영역에 필요로 하는 구색을 갖다 대주는 하나의 섹션입니다. 취미는 우리가 보석 감정 하듯이 우리 한국처럼 녹색 보석 아니겠습니까? 이걸 쓴다 못 쓴다 좋다 나쁘다 한국산 다이아몬드다 아프리카산 다이아몬드다 인조 다이아몬드다 크리스탈이다 큐빅이다 등등을 전부 다 알아야 되죠. 그럼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죠. 감정이란 건 남의 것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 것을 내가 사야 될 것을 봐야 되죠. 자, 그러려면 보석 감정 교육을 받지 않고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죠. 한국처럼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1카레트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다이아몬드 100개를 1등에서 100등까지 순위를 가려내야만 그 세계가 존재하고 그 보석의 가치가 되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우리 태극선을 바라볼 때 시합에 과연 몇 개 나오겠느냐, 저 좋은 게 라고 했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태극선 너무 많아서 아이고 짐될까봐 싶어서 지금 들고 시합에 나가지 않는 시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컬렉션은 그것대로 또 이렇게 이제 구색을 갖추는 것이죠. 자, 이제 작품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품도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되죠. 작품은 바로 보석으로 치면 감정이 아니고 세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콜렉션은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공은 감정했는 그 보석을 가지고 깎고 다듬고 밀고 견고하게 만들고 빛이 나게 만들고 면을 만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작품 과정도 상당한 직무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은 바로 제 교육에서 안내를 한다는 점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부업을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 우리가 그저 핵이 틀리지 않고 오탈자가 없는 정도의 글자를 쓴다면 서실 안 가도 되죠. 책 사놓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왜 서실에 갑니까? 서실에 가야지만 예와 법도를 통해서, 우리 나초도 일례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더 완성된, 더 수준 높은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조금 제가 결말을 지어 보겠습니다. 취미는 그저 순수하게 녹색이면 되는 정도가 있고요. 점점 가다 보면은 목적과 의미, 설계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취미가 있죠. 심도 있는 취미. 바로 콜렉션이죠. 우리가 우표 아무거나 모으지 않죠. 어떤 정도 수준에 가면 우표도 다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죠. 그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재량 안에서 최고 수준의 우표를 어떤 걸 구해야 될까를 설계하는 것이죠. 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가기 때문에 돈도 실제 부업보다는 월등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 감성을 이해하고 필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핸드폰 카메라 찍을 수가 없게 되고 일반 카메라 찍을 수 없게 되죠. 심도 있는 카메라를 찾게 되죠. 우리가 좀 더 나은 카메라를 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훌륭하게 자기 일을 수행해내고 보다 더 깊은 경지로 진입하게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비를 구하기 위해서 적금을 넣는 그 과정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난초 마찬가지죠. 비싼 난초, 좋은 난초, 돈으로 논할 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옵션과 어떤 수준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들이는 것이죠. 우리 세계의 마지막은 바로 작품이죠. 1등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 1등을 하려면 품종 종자가 좋아야 되고 그 품종 종자를 가지고 잘 만들어야 되겠죠. 미학 체계, 미술 체계, 예술 체계, 도려면 체계 등을 통해서 어떤 게 좋은 것인가. 이름은 많이 나는데 실제 내용이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품종들은 봉심이 쩍 벌어지고 두화도 아닌데 두화라고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판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돈을 낭비를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작을 만들게 되고 그 수작이 바로 무감점이라고 부르는 노 페널티, 우리 골프를 72점이죠. 노 보기를 통해서 수행해내서 2번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 무감점이 되게 되면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자신감 있고 난계가 이제 훤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무감점을 마음만 먹으면 장날마다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무감점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줄을 서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 기술료를 받으면서 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취미로 들어온 이 난초 문화에서 어떤 다른 취미가를 양성하고 양육하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에게 희망과 꿈과 터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은 우리가 부업을 통해서 돈을 몇 푼 건지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 명예가 당연히 따라오겠죠. 명예가 따라오게 되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돈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죠. 잘 만들고 잘 이르고 좋은 품종,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품종, 나가면 상맞는 품종 잘 만들어 놨는데 누가 안 사겠습니까? 사겠죠. 한 촉으로 시작해서 5촉이 되는데 어떻게 돈이 안 되겠습니까? 돈이 되겠죠. 난초에 있어서 취미는 굉장히 큰 울타리이고 취미는 태평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업은 안동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태평양 같은 그 취미 속에 여러 섹션이 존재를 하고 그저 10,000원짜리 중투면 다 돼도
있고, 우리 멸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돼야 돼. 목적과 의미를 정해려고 하는 참치도 있고, 마지막에 고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안동댐에 고래 없지 않습니까? 안동댐에 참치 없지 않습니까? 안동댐에 상어가 없죠. 자, 우리가 부업이라고 부르는 작은 울타리 속에 있는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취미라고 말하는 이 큰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